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녀의 동창들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래된 모멸감과 조롱은 세월이 흘러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얼굴은 시술로는 안 돼 전면공사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니? 그녀의 동창 박하영은 깔깔대며 웃었고 비아냥 섞인 비웃음은 병원 대기실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꼬라지가 이게 뭐야? 동창회 때는 짭으로 치장하고 오더니만 역시 평소엔 거짓골이네. 시술 받기 전에 옷부터 좀 사입지 그래?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수준 떨어지는구나. 그들의 조롱은 점점 더 교묘해졌고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경멸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숙의 마음 깊은 곳을 찔러댔습니다. 얘들아, 제발 그만 좀 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한마디는 길게 참아온 감정의 둑이 마침내 터지기 시작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는 텃밭에서 박지숙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5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는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상추 잎을 하나하나 정성껏 따고 있었죠. 밭 한쪽에선 남편 최태원이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장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아내와 함께 흙을 만지는 평범한 남편일 뿐이었죠. 박지숙은 미소를 지으며 물통을 들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평범한 일상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서울에서 바쁜 병원 일을 마치고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졌죠. 세상의 모든 복잡함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박지숙은 호미로 잡초를 제거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가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는 그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우체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체부는 흰 봉투 하나를 지숙에게 건넸습니다. 지숙은 흙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일란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김미옥이라고 적힌 이름을 보며 지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누구한테서 온 편지인지 물었습니다. 지숙은 고등학교 동창의 초대장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미옥이라는 친구가 보냈다고 하니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김미옥이라는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숙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름한 교복을 입고 도시락 냄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받던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고등학교 시절 지숙은 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낡은 옷을 입고 다녔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초라했죠. 김미옥과 그 무리들은 그런 지숙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김미옥이 코를 막으며 또 그 냄새나는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말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지숙의 도시락을 바닥에 엎어버리곤 했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그런 친구도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학창 시절에 저를 많이 괴롭혔던 친구거든요. 지숙의 말끝이 쓸쓸하게 떨어졌습니다. 당신 그래도 한 번쯤은 가봐도 좋을 것 같은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제는 당신도 어엿한 사모님이잖아. 당당하게 다녀와. 남편의 격려에 박지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질 무렵 지숙은 텃밭에서 마지막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편지가 들려 있었죠. 그날 밤 지숙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결심을 굳혔죠. 용기를 내어 과거와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지숙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죠.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지숙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남편이 평소 선물로 사준 베이지색 명품 재킷과 핸드백을 메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웨이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동창회 모임이냐고 묻더니 안쪽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숙은 끄덕이며 웨이터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고급 와인들과 화려한 장식들이 눈에 들어왔죠. 프라이빗 룸 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김미옥이 가장 먼저 지숙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지숙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죠. 반짝이는 금목걸이와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 그리고 값비싸 보이는 드레스까지 온몸이 돈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박하영이 다가오며 우리 지숙이 정말 오래간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화려한 모습이었죠. 얼굴에는 시술한 티가 역력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김미옥이 지숙에게 이런데 처음 오냐고 물었습니다. 구경 많이 해도 된다며 지숙이 언제 이런데 와보겠냐고 했죠. 지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정말 오래간만이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죠. 벌써부터 시작되는 은근한 무시와 조롱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자영이 지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옷이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샀냐며 혹시 동대문에서 샀냐고 물었죠.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가방이랑 옷은 어디서 구했어? 짝퉁인 거 다 티나는데 맞추느라 힘들었겠네. 요즘은 가짜도 잘 만든다던데. 그래도 진짜랑은 차이가 나지. 김미옥이 지숙의 핸드백을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지숙은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준 정품이었지만 굳이 변명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냥 평소에 쓰던 거야.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김미옥이 자리를 정하며 다들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원형 테이블의 가장 좋은 자리는 당연히 김미옥이 차지했고 지숙은 구석 자리에 앉게 되었죠. 마치 학창시절의 서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다 주자 김미옥이 능숙하게 주문했습니다. 와인은 샤토 마르고로 하겠다며 그녀는 마치 이곳의 단골인 양 유창하게 프랑스어 이름까지 발음하며 주문했죠. 김미옥이 지숙에게 와인을 마실 줄 아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소주만 마시냐며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하영이 자신의 반지를 과시하듯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유럽 출장 갔다가 사온 건데 캐럿이 꽤 나간다고 했죠. 너희도 이런 거 받아본 적 있냐며 시선은 자연스럽게 지숙에게 향했습니다. 김자영이 덧붙였습니다. 지숙에게 결혼은 했냐며 남편분은 뭘 하시냐고 물었죠. 지숙이 답하려는 순간 김미옥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맞다. 지숙이는 시골에 산다고 했잖아. 남편도 농사 짓나? 다시 한번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간단히 답했습니다. 와인이 나오자 김미옥이 글라스를 들며 건배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이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반가움보다는 과시욕이 더 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자랑거리로 옮겨갔습니다. 박하영이 딸이 외국 유학 중인데 학비만 연애 몇 천씩 나간다며 겸손한 척하며 자랑했죠. 김자영도 지지 않고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샀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용으로 요즘 부동산이 워낙 좋다며 말했죠. 모든 대화가 돈과 지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들었습니다. 때로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들의 변하지 않은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죠. 학창시절에도 이들은 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 우월감을 느끼는데 익숙했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자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미용과 성형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김미옥이 자신의 얼굴을 살짝 만지며 요즘 보톡스를 맞았는데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눈과 주름이 많이 펴진 것 같지 않냐며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박하영이 감탄하며 정말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얼마 전에 리프팅 했는데 확실히 다르다며 요즘 주름 펴는 건 기본이라고 했죠. 안 하면 정말 늙어 보인다면서 자신의 턱선을 만지작거리며 뿌듯해했습니다. 김자영도 가세했습니다. 자신은 필러도 넣었다며 볼이 이렇게 통통해진 거 보이냐고 물었죠. 확실히 동안으로 보인다면서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품평하며 시술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김미옥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강남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프팅, 보톡스 같은 비싼 관리는 무료로 받고 있다며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의사라서 좋은 게 이런 거라며 돈 들릴 일이 없다고 했죠. 박하영과 김자영이 부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아들을 두다니 부럽다며 그럼 정말 돈 안 들고 관리받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김미옥은 더욱 우쭐해져서 말했습니다. 병원이 강남 한복판에 있어서 임대료만 해도 월에 몇 천씩 나가는데 그래도 환자들이 워낙 많이 와서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실력이 좋다며 마치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죠. 이런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지숙은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들었습니다. 남편이 실제로는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오히려 이들의 허세와 과시욕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김미옥이 갑자기 지숙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지숙은 어떻게 생각하냐며 성형수술 같은 거 해본 적 있냐고 물었죠. 물론 시골에서는 그런 병원 찾기 어렵겠지만이라며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지숙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안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지만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하영이 지숙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숙은 정말 병원 한번 안 가봤구나 하며 얼굴에 주름이랑 기미 관리 좀 하지 그러냐고 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다 관리하는 시대인데라며 목소리에는 동정 섞인 비아냥이 깔려 있었죠. 김자영도 거들었습니다. 지숙이 뜯어 고치려면 전 재산 다 써도 못할 거라며 시술 비용만 해도 얼마나 되는데라고 했습니다. 말끝마다 쟤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멸시가 흘러넘쳤습니다. 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싸구려 티가 나. 어쩜 하나도 안 변하냐? 격 떨어진다, 진짜. 김미옥은 입꼬리를 비틀며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힐끗 돌아보며 웃음까지 섞어 말했죠. 저 얼굴로 뭘 해보겠다고 하냐며 성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포기해야 될 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며 그 말에 박하영과 김자영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의 말은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김미옥의 편에 서서 지숙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지숙이 솔직히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돈이 얼마나 벌어지냐며 병원비 여유도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숙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예쁜 거 모르겠던데.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미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미옥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절대 자신에게 덤비지 못하던 지숙이 이렇게 나오자 당황스러웠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다음 순간 붉은 와인이 지숙의 얼굴과 옷에 흠뻑 뿌려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박하영은 입으로는 말리면서도 눈가에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좀 심했잖다며 이 비싼 와인이 아깝다고 했습니다. 김자영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입가에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숙이도 참 예전엔 말 한마디 못하더니 어디서 배짱이 생겼나 모르겠다고 했죠. 지숙은 천천히 냅킨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옷에 번진 와인 얼룩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역시 변한 게 없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시선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입을 열었죠. 난 이만 가볼게라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지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런 모임에 왔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와인에 젖은 옷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죠. 과연 자신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잘못된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숙의 모습을 본 최태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몸이 왜 그러냐며 누가 그랬냐고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별일 아니라며 와인 따다가 쏟았다고 말했죠.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태원은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창회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숙은 다시 평상시의 일상으로 돌아가 텃밭을 돌보고 있었죠. 오이와 토마토가 한창 자라는 시기라 물주기와 잡초 제거에 바빴습니다. 햇볕이 따가웠지만 흙냄새와 함께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지숙은 상추 잎에 붙은 작은 벌레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죠. 그때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 두고 온 서류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병원으로 가져다 줄 수 있겠냐며 최태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그렇게 급하냐고 지숙이 물었습니다. 병원 인증 관련 서류인데 오늘 오후에 제출해야 한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남편이 사과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숙은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다고 했죠. 지숙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남편이 말한 서류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바칠하던 복장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낡은 바지에 흙이 묻은 티셔츠 그리고 운동화까지 영락없는 농사일 차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시간이 빠듯했죠. 병원에 도착하자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지숙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호텔 같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죠. 로비에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도 정중히 일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모님 오셨냐고 인사하더니 병원장께 서류 전달하러 왔다고 하자 고개를 숙이며 응답했습니다. 병원장님께서 미팅 중이시라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달라며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대기실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포근한 고급 패브릭 소파들과 최신 잡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천장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지숙은 조용히 구석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숙이 고개를 돌리자 김미옥과 박하영이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만났던 바로 그들이었죠. 어머, 너 지숙이 맞지? 설마 여기 시술 받으러 온 거야? 박하영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숙을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관심 없는 척하더니 결국 상담 받으러 온 거야? 지숙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필 이런 복장으로 이들과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니라고 그냥 일이 있어서 왔다고 간단히 답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옷은 또 그게 뭐야? 동창회 때 그렇게 짝퉁으로 치장하고 오더니만 역시 평소엔 이런 차림이구나. 김미옥이 지숙의 차림을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박하영도 거들었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더니 정말 농부 같다며 그래도 그렇지 옷걸이 그게 뭐냐고 했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이 병원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죠. 지숙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술 받으러 온 거냐고 박하영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렇게 관심 없다고 하더니만 결국 마음이 바뀐 거지라고 했죠. 김미옥이 거들었습니다. 너도 내심하고 싶었구나라며 말했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김미옥의 말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박하영이 깔깔대며 웃었죠. 그래도 용기는 대단하다며 내 형편으로 성형을 결심하기 쉽지 않을 텐데라고 했습니다. 지숙은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번에는 동창회 때와 다른 감정이 들었죠. 오히려 이들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김미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술비는 얼마나 준비했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병원은 꽤 비쌀 텐데라고 했죠. 박하영도 가세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좀 들겠다며 농사로는 이런데 올 돈 벌기 힘들 텐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지숙의 심기를 건드렸지만 지숙은 여전히 상대하지 않았죠. 대신 마음속으로는 조용한 자신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지숙의 침묵이 오히려 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오래 기다렸지? 남편 최태원이 흰 가운을 입은 채 몇 명의 전문의를 대동한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단정하게 빗은 머리와 반듯한 걸음걸이로 누가 봐도 단번에 이 병원의 중심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죠. 가운 오른쪽 가슴팩에는 병원장 최태원이라는 명찰이 단정히 빛났고 그의 뒤를 따르던 의사들 모두 조용히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그의 보폭을 맞춰 따르고 있었습니다. 최태원은 대기실을 둘러보다 소파에 앉아있는 지숙을 발견하자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안하다며 회의가 길어졌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위엄과 여유 그리고 사적인 따뜻함이 대기실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김미옥과 박하영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농사꾼이라며 무시하던 지숙을 병원장이 여보라고 부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박하영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댔습니다. 여보라니, 설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최태원을 따라온 의사 중 한 명이 김미옥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김미옥의 아들 이철중이었죠. 이철중은 엄마 옆에 있는 지숙을 보자 더욱 놀라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잘 지내셨죠? 그의 공손한 인사에 대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미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아들이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한다고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남의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 병원장이 바로 자신이 무시하던 지숙의 남편이라니요. 엄마라니? 얘 김미옥 너 아들 강남에서 병원 한다고 했잖아. 박하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혹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지숙이 조용히 일어나서 이철중에게 말했습니다. 이철중 선생님, 잘 지내셨죠? 우리 남편 밑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차분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김미옥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김미옥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허세와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동창회에서 아들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지숙의 남편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지숙이 남편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급하다고 해서 옷도 못 갈아입고 서둘러 왔어요. 최태원은 고마워하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옷이 뭐가 어때서? 내 눈엔 이쁘기만 한 걸 여보. 점심 같이 먹을까? 마침 시간도 됐고. 그럴까요? 지숙이 답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때 최태원의 수행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지숙이 비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분들 집까지 모셔다 줄 수 있나요? 제 동창들인데 양산 들고 온 거 보니 대중교통 타고 온 것 같네요. 김미옥과 박하영을 가리키며 말했죠. 두 사람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친절한 말투 안에 담긴 여유와 위엄은 두 사람에게 더 깊은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 괜찮아. 우리는 알아서 갈게. 김미옥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차량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비서가 공손히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점심 먹으러 가자. 최태원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을 나선 부부는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프라이빗룸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스테이크가 나오자 최태원은 아내 것부터 먼저 썰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에는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아까 병원 대기실에서 본 광경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한참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던 최태원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 대기실에서 당신한테 뭐라고 한 거야?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안 좋았던 모습을 본 것이 못내 불쾌했거든요. 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날 괴롭히던 애들이에요. 여전히 그때처럼 날 무시하더라고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죠. 최태원의 눈썹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괜찮은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그때 와인 쏟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그 사람들이 그런 거야. 지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날 조롱하길래 한마디 했더니 김미옥이 와인을 내 얼굴에 뿌렸어요. 담담히 말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다음 날 최태원은 병원에서 간호사들과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철중에 대한 평소 인상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간호사들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병원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한테 불필요한 시술을 자주 권한다는 이야기부터 동료 직원들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일시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윤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증언과 환자들의 불만 사례들이 정리되어 제출되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철중에 대한 정직 조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이철중은 급히 병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당황한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최태원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내 병원은 실력도 인성도 함께 갖춘 의사만 둡니다. 최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환자는 물론이고 동료 직원들까지 무시하는 의사에게 환자를 맡길 수는 없어요. 소식을 들은 김미옥이 다음날 병원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울음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죠. 병원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최태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제가 아닌 제 아내에게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에 김미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말 오후 따스한 햇볕이 텃밭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고랑 사이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죠. 그때 대문 너머로 낯익은 그림자 3개가 나타났습니다. 김미옥, 박하영, 그리고 미옥의 아들 이철중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미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숙은 손에 들고 있던 상추를 바구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들어와.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죠. 작은 평상에 앉은 지숙을 바라보며 김미옥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잔인한 짓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왔어. 박하영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수가,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도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철중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개를 깊이 숙이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미옥은 더는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은 한참을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분노와 원망, 그리고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지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차를 우려서 나왔죠. 조심스럽게 김미옥에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래된 앙금 대신 깊은 관용과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숙이 아직도 무릎 꿇고 있는 이철중에게 말했습니다. 이철중은 고개를 들어 지숙을 바라보았죠. 그 눈에는 깊은 반성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지숙이 고개를 들어 이철중을 바라보며 잔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사람 얼굴만 고치는 의사 말고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주는 의사가 되어줘요. 환자한테도 자기 자신한테도. 그 말에 이철중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조용한 골목길 2층에 작은 간판이 걸렸죠. 늘봄 심리 상담소라고 적힌 소박한 간판 아래에는 상처받은 마음, 다시 피어나는 시간이라는 따뜻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숙이 남편의 권유로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었죠. 상담소는 생각보다 빨리 입소문이 났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성인들, 지금도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지숙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숙은 그들 하나하나에게 진심을 다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지숙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감춰야 할 흉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흔적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지숙은 상담소에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죠.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 만날 사람들을 생각했죠. 또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